안녕하세요. 수목학 DVD 함께 공부해 볼까요? 우선 DVD는 문항수는 10문항이고 점수는 20점이에요. 시험장에 가면 전체 사진이 커다랗게 하나 나오고 옆에 특징 사진이 2컷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뭐 꽃이 특징이면 꽃, 열매가 특징이면 열매, 잎이 특징이면 잎, 아니면 숲이가 특징이면 숲이, 이런 식으로 해서 2컷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징을 암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수목학 DVD 준비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조경수목 20선 유튜브에 많잖아요. 특히 저는 파이팅 홍콩TV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좀 공부하다가 힘들 때 틀어놓으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제가 모르는 나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감 같은 것들 많이 참고했는데, 한국의 나무나 아니면 나무 생태도감, 아니면 네이버 지식백과 이렇게 함께 공부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보면서 어려운 거 메모해두었다가 이제 그것들 네이버나 도감 찾아보면은 아마 공부가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강길의 선생님 동영상 굉장히 도움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무의사 DVD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경기능 사용 수목이 한 60%, 50, 60, 70% 정도 나오고, 나머지 이렇게 추가로 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알아야 될 것들 때문에 저도 이 동영상을 만들었고, 또 강길의 선생님 동영상이 있고 하는 걸 거예요. 근데 강길의 선생님 동영상하고 저의 차별점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감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자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중요하다고 하는 식물들은 그냥 순서대로 다 다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가보기로 할게요. 그리고 시험 가서 팁. 이게 가면은 막 헷갈리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 속마다, 나무들이 속마다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그 속에 대표 수종을 쓰시는 게 오히려 나으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헷갈렸는데, 좀 제가 알고 있는 그 대표 수종하고 특징이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다른 거 썼다가 2문제 다 틀렸어요. 너무 부끄러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이번에는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저하고 한번 함께 깊게 공부해 보실게요. 그리고 이게 사람을 이렇게 사진만 봐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평면적인 모습하고 입체적인 모습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 1차 시험에 합격하시고 2차 준비하시면 아마 다들 스터디 하실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스터디원이 6명 정도 되셨거든요. 그래서 한 5명 정도가, 뭐 처음엔 6명 모였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안 되셔서 5명, 뭐 4, 5명 정도가 그 한 달 동안 한 이렇게 주 1회에서 한 4번 정도 수목원에 계속 방문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수목원 돌면서 이렇게 그 수목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익히고 그랬었거든요. 굉장히 도움됐어요. 아마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보는 그 수목명은 그 국가생물 다양성 정보 공유 체계에서 이렇게 검색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수목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뭐 가죽나무 같은 경우는 가죽나무 됐다가 가죽나무 됐다가 다시 가죽 됐다가 가죽나무 됐다가 계속 바뀌니까, 그리고 속도 좀 계속 바뀌는 경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생물 다양성 정보 체계에 가셔서 제가 올려놓은 자료가 있더라도 꼭 다시 확인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나무 붙이는 거 안 붙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서, 비슷한 거 맞을까? 절대 아니에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 구분해가지고 공부하세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1번 타자. 그러니까 금속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소나무 속이었, 소나무 과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독립하셨어요. 금속과입니다. 이거 뭐 예전의 말에 의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랬대나 뭐 전두환 대통령이 좋아했다네 이래서 현충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래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수영이 보세요. 이게 보통 우리 조경수목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손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얘는 손질 안 해도 이렇게 원추형으로 자라요. 게다가 이거 그러니까 소나무 같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데 잎이 살짝 좀 두껍고 이게 거의 총상이에요. 이렇게 부채 뭐라 부채 같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쭉 넓게 펼쳐져 가지고 나요.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좀 규칙적이고 고르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단정한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나중에 정원 가꾸면 기를 거예요. 이게 열매 굉장히 특이하죠. 뭔가 그 부처님 그 머리에 그 더덕더덕 난 부스럼딱지 같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솔방울하고는 좀 다른 모양입니다. 아마 그래서 소나무과에서 독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새순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 얼굴에 그 예전에 이끼 인형, 잔디 인형에 이렇게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특이하고요. 뭐 그리고 조금 더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좀 네이버 지식백 같은 데서 찾아보세요. 여기 제가 보여드린 건 아주 특징적인 부분만 보여드릴 거예요. 자, 2번 타자 나한송. 저 나한송은 부끄러운데요. 존재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나무의사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이름은 듣고 갔었는데 수목원에 갔더니 잎이 솔직히 금송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주 보니까 이제 좀 특징을 알겠더라고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수영이 다르잖아요. 약간 금송은 굉장히 원추형의 이렇게 매끈한 수영이고 얘는 좀 거꾸로 온 수영이잖아요. 아까 위쪽이 좀 넓은 편. 실제로 보면 되게 이건 이 사진은 그나마 잘 나온 거예요. 약간 좀 지저분해 보여요. 그러니까 잎은 금송에 비해서 좀 넓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금송은 이렇게 굉장히 고르게 손바닥처럼 활짝 펴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잎이. 근데 얘는 막 아무 데서나 삐죽삐죽 튀어나와요. 그래서 좀 복잡하고 단정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고요. 나한송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열매니까 열매 아마 꼭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과육이 바깥에 있고 종피가 이렇게 길게 튀어나왔어요. 저는 처음에 외울 때 이거 그림 그렸어요. 그 종피, 빨간 종피, 그다음에 그 씨앗 이래가지고 그렸는데 주목하고 좀 주목하고 특징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주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목은 보세요. 이 빨간 그 과육 속에 씨앗이 쏙 들어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거 뭐지? 이거는 이제 회술나무예요. 그러니까 주목하고 거의 비슷한데 얘는 이게 살짝만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한송은 이제 완벽하게 아셨죠? 다음은 소나무. 소나무는 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종이잖아요. 적송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검색하시면 소나무로 나와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붉은 줄기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소나무라고 말해요. 그리고 적송 같은 경우는 소나무 같은 경우는 주로 내륙 지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송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있으니까 뭐 모래사장에 심어져 있거나 바닷가 사진이 있으면 해송이고 얘는 그 산지나 아니면 내륙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곰수라고 잎 차이가 굉장히 확연해요. 얘는 좀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나무는 솔잎이 2개인 건 좀 외우셔야지 돼요. 잎이 굉장히 길고 매끈하고 가늘고 이런 느낌. 곰송은 보세요. 좀 약간 두껍고 심지어 이렇게 사실은 실제로 심으면 이게 소나무도 좀 약간 뒤틀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구분하실 때는 곰솔 같은 경우는 좀 바닷바람 맞으니까 잎이 더 두껍고 이게 그러니까 물론 솔잎은 2개예요. 잎이 두껍고 뒤틀렸다 이런 느낌으로 찾으시면 돼요. 이거 인터넷으로 한번 이거는 공유가 안 되나 보다. 뭐 공유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고 아무튼 이거는 스스로 좀 이렇게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바닷가에 있다. 그다음에 수피가 좀 약간 그러니까 곰솔은 수피가 좀 시커멓다. 잎도 바닷바람 맞아서 그런지 이거 보세요. 2개 차이를 좀 볼게요. 얘는 좀 약간
그래도 작은 잎이 나는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좀 있잖아요. 이건 좀 거칠고 촘촘한 느낌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에 사실 그 조경수목에는 봤더니 반송이 있더라고요. 사실 반송 같은 경우는 내가 품종이에요, 품종. 그러니까 학명이 피너스 벤시플로라, 그 다음에 뭐 포르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나무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반송입니다. 반송의 특징은 사실 우리 조경하시는 분들은 반송하고 또 둥근 소나무가 달라요. 그런데 그 국가생물 다양성 체계 거기에는 반송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송을 쓰시는 게 맞을 거고, 거기에 반송은 나와 있는데 둥근 소나무는 안 나와 있어요. 사실 반송은 그 아래부터 이렇게 가지가 갈라져서 나고요. 둥근 소나무는 이렇게 목대가 딱 나온 다음에 위에서 좀 갈라지는데 키가 별로 안 크고 둥글게 펼쳐지는데 뭐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반송이 있다 이거 정도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곰솔 바닷가 사진 있으면 곰솔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곰솔 기출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크스 소나무는 사실 생리학이나 뭐 이런 거 하시면 좀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넣었거든요. 왜 그 생리학에 보면 그 방크스 소나무에 그 솔방울은 불이 난 뒤에 이렇게 터진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솔방울이 약간 뒤틀렸고 정말 굉장히 단단하게 보여요. 그리고 특징이 잎은 두 개인데 있잖아요. 잎이 짧아요. 잎이 두 개인데 짧네? 그러면은 방크스 소나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소나무 솔방울을 적당한 걸 넣었어야 되는데 다음에 좀 보강해야 되겠네요. 솔방울하고 살짝 다르죠? 약간 살짝 긴 편이에요. 소나무 솔방울은 살짝 이렇게 그래도 동그란 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숲이도 좀 다르잖아요. 소나무 숲이 같은 경우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보시는 소나무 숲하고 다르게 좀 굴곡이 이게 덜 깊어요. 그러니까 소나무 숲이 빨갛다, 그 곰솔 숲이 약간 검다, 그 다음에 방크스 소나무는 숲이가 좀 굴곡이 덜 깊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될 것 같고, 이 솔방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송은 이렇게 외대로 올라오는 거 거의 드물어요. 이건 제가 경북대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거의 다 줄기가 막 처음부터 2개, 3개, 4개 막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뭐 백송 이거 기출문제거든요. 몇 회인지 또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백송 같은 경우는 이 백송이 하얀 게 아니고 약간 그 녹색에다가 흰색을 덧칠한 다음에 얼룩이 있는 그런 껍질이 이렇게 막 빠지잖아요. 근데 뭐 침엽이 있는데 얼룩이 있는 애는 백송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아마 그냥 점수 주려고 나오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고 리기다 소나무 이번에 5회 기출이었어요. 고마워하면서 풀었습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소나무 줄기에 이렇게 그 잎이 튀어나오잖아요. 부정화 잎이 있는 거는 리기다 소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거만 외우시면 끝날 것 같아요. 의외로 솔방울도 예쁘고 꽃도 예쁘거든요. 놀랬어요. 소나무보다 되게 예쁜 편이에요. 매끈하고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 잣나무, 사실 저는 실제로 숲에 가면은 잣나무하고 소나무 좀 헷갈렸어요. 근데 이번에 수목학 수업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소나무는 양수잖아요. 극양수.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아래에 가지가 없어요. 왜냐면 아래에 있으면 그 광합성을 못하니까 얘들이 그 소비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연 낙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소나무는 위에 수간 상부만 잎이 있으면 소나무, 그리고 잣나무는 그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도 잎이 촘촘해요. 그럼 잣나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이게 잣나무는 또 스트로브 잣나무가 헷갈리시잖아요. 참, 그리고 잣나무는 잎이 5개인 거 아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잎은 5개. 그리고 잎 뒷면 약간 회색, 그러니까 흰색인 거. 그래서 약간 막 바람 불면 약간 뿌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잣나무하고 스트로브 잣나무하고 수영은 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잣나무는 수피가 거칠거칠, 스트로브 잣나무는 수피가 그러니까 나이 들면 이렇게 약간 좀 올라오긴 한데 실제로는 약간 어렸을 때는 숲이 완전 매끈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아파트에서는 주로 스티로브 잣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사실 그 조경하시는 분들은 조용성을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 값은 잣나무하고 스트로브 잣나무하고 같거든요. 근데 같은 값이면 깔끔하고 매끈한 거 좋아해요. 보시는 것처럼 스트로브 잣나무는 잣나무에 비해서 잎이 좀 길고 매끈해요. 그러니까 스트로브 잣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 거는 10중 8, 9가 아니고 10중 9가 스트로브 잣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열매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리고 잣나무 같은 경우는 열매가 약간 좀 솔방울처럼 옆으로 나와 있죠. 근데 솔방울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좀 다른 느낌이신 거 알죠? 약간 솔방울보다 길쭉한 편이고요. 뭐 안에 잣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종피 사이가 좀 넓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잣나무를 심고 싶어요. 다음에 혹시 아파트 조경 설계할 일 있으면 꼭 잣나무 잔뜩 넣을 거예요. 아니 15년만 지나면 열매가 나오는데 그 아름다운 그러니까 멋진 열매를 위해서라면 이 지저분한 숲이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는 아량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조금 더 가까이서 봐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잣나무는 이렇게 생겼고, 자 이제 섬잣나무. 섬잣나무는 잣나무하고 수영도 좀 비슷하고 수피도 비슷한데 좀 덜 지저분하죠? 다른 점은 뭐냐면 똑같이 잎은 5개인데 짧아요. 잣나무는 좀 길어요. 소나무만큼은 안 길지만 긴 편. 섬잣나무는 짧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동안에 일본 섬잣나무가 섬잣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울릉도에 가면 우리나라 섬잣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저는 일본 섬잣나무를 그동안 섬잣나무로 알고 있었고, 일본 섬잣나무 조형해두면 솔직히 예전에는 가이즈카 향나무도 많이 쓰고 했는데 가이즈카 향나무보다 저는 일본 섬잣나무가 훨씬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브 잣나무 조금 전에 아까 함께 이야기해드리고 갔죠? 그냥 잣나무에 비해서 잎이 좀 더 뭐랄까 더 하늘하늘하고 수영 매끈한 거, 소나무 톨록병, 잣나무 톨록병 기주 막 할 때 이거 스트로브 잣나무잖아요. 매끈한 반짝이는 숲이 아주 깔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나무과 개입갈나무인데요. 이거 사실 우리 다들 히말라야 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개입갈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하고 이름 다시 외웠습니다. 히말라야 시다. 전형적인 수영이 이렇게 생긴 수영이고요. 아마 보통 아파트나 뭐 이런 데는 사람들 지나가야 되니까 요거 아래 부분은 다 따버려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조금 더 개입갈라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히말라야 시다라고 해가지고 찾으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 아래 따버린 수영, 이게 진짜 전형적인 수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안에는 약간 짙은 녹색인데 세잎들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흰색이 섞인 녹색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요. 요건 뭐냐면 이게 청근성이잖아요. 이렇게 파보면 물론 뿌리 엄청 큰데 이 직근이 없어요. 그래서 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방지하려고 이렇게 좀 조용 많이 해줘요. 이건 지금 다듬어 놓은 모양이에요. 이것도 다듬어 놓은 모양도 인터넷 보시면 나와 있을 거고, 수피도 약간 좀 거칠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수피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 워낙에 특징적인 모양이고, 그 다음에 열매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둥글둥글하거나 아니면 세모난데, 그리고 이 특징적인 잎, 그러니까 침엽이 이렇게 막 잔뜩 모여나는 건 제가 보기엔 개입갈나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다른 금송이나 나한송 같은 경우는 잎이 넓은데 얘는 잎이 짧으면서 소나무, 그러니까 섬잣나무 길이 정도 된다고 해야 되나?
상록 침엽이 모여난다? 그러면 개입갈나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5의 기출이죠. 사실 이렇게 기출문제 안 나올 거다 생각하고 안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사실 기출문제에 나온 나무들을 우리가 오히려 그 나무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나무 의사로서 진료하러 가보시면 가장 일반적이고 구분하기 쉬운 것들이 이미 기출로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 꼭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속의 나무하고 비슷한 나무들도 한번 확인하시면 시험 대비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출문제가 또 다시 제출제 되는 경향도 있으니까 꼭 보시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개입갈나무는 기출은 아니지만 아무튼 요 아래 그 일본 저는 사실은 개입갈나무가 나올 것 같아서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비슷한 게 뭐 있나 하면서 찾은 게 일본 입갈나무였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입갈나무 속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본 입갈나무는 이게 다른 우리 지금 보는 나무들 거의 다 상록침엽 교목이잖아요. 얘는 낙엽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낙엽송이라고도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낙엽송 아니고 일본 입갈이라고 외웠는데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잎이 히말라야 시다하고 비슷한데 좀 짧고 낙엽이니까 막 두껍고 막 그런 느낌이 없다. 그리고 열매는 좀 작고 예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진을 봤는데 똑같은 사진 나왔더라고요. 반가웠습니다. 낙엽송이라서 이렇게 가을에 이런 식으로 지고요. 그리고 이 일본 입갈나무 주로 그 산림사업 하면서 많이 써서 조경에는 아마 우리 아파트나 공원이나 이런 데 보실 수 없으실 거예요. 산에 아마 목재 사용하기 위해서 쓴 거라서 산에 있습니다. 요거는 전나무 기출문제잖아요. 1회에 전나무하고 구상나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 솔직히 전나무하고 구상나무 구분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진짜 너무 부끄러운데 저는 조경회사에서 초기에 수목 구입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가지고 제가 확인한 다음에 나무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살 때는 주로 어떻게 기억을 했냐면 전나무는 좀 수영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별로 매끈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영이 매끈하지 않으면 전나무고, 그 다음에 수영이 좀 매끈하고 막 모양이 약간 구상나무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그 양재동 꽃시장에 많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구상나무는 수영이 매끈한 나무는 구상나무야. 구상나무가 거의 한 2~3배 가격 정도로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두 나무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구분 방법, 이거 전나무는 있잖아요. 잎끝이 정말 뾰족해요. 뾰족하다는 느낌? 이거 보시면 구상나무나 전나무 뒤쪽에 그 기공선이 있는 건 둘이 똑같거든요. 근데 뾰족하다? 전나무. 사람들 말로는 전이 이렇게 전 부쳐 먹은 것처럼 입이 넓어서 전나무라는데 그렇게 구분하기는 너무 그래요. 왜냐면 실제로 잎을 따보면 여기 넓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니고 쭉 돌아가면서 이 침엽들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되고, 이거 요도인가 이거. 그리고 나중에 결국 제가 알게 됐던 거는 이게 수피가 달라요. 보시면 수영은 똑같은데 전나무는 이거 뭐지? 비늘처럼 툭툭 올라온 수피, 구상나무는 매끈. 그러니까 그래서 비싼 거예요. 아까 개입갈나무 보셨죠? 히말라야 시다, 일본 잎갈나무. 일본 잎갈나무하고 전나무하고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요. 근데 전나무 좀 더 다르죠? 약간 동글동글. 숲이 꼭 구분하셔야 돼요. 전나무하고 구상나무는 솔직히 수영하고 잎나는 모양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숲이만 완전 다르다. 전나무 지저분, 그러니까 싸요. 구상나무 매끈, 비싸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거나 저렴한 가격에 채울 수 있는 나무라서 전나무 굉장히 많이 하고, 구상나무 속들 있잖아요. 이렇게 열매가 위로 볼록 솟아와 있어요. 그게 구상나무 속들 이렇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구분해야 되는데 구상나무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막 편린이 이렇게 돌출되고 뭐 이런 게
전나무 같은 경우 편린이 돌출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닌데 구상나무는 굉장히 특징적으로 편린이 돌출됐고 뒤로 이렇게 뒤집어 까져 있어요. 아래를 향해 있는 뭔가 아래 누구 볼 일이 있나 봐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전나무는 잎 끝이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잖아요. 한번 볼까? 그려볼게요. 선으로 한번 그리는 게 낫나? 자유선인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상나무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구상나무는 이 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잎이 요두로 오목하다. 그 뜻이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이름 정말 힘들어요. 이게 요두래요. 그러니까 요철할 때 요자가 아래 속으로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나무 너무 똑같아. 그런데 잎끝 한번 보자. 오목? 구상나무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숲이 매끈하구나. 구상나무. 그리고 이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구상나무하고 엄청 닮으신 분이 계세요. 이분. 얘는 잎끝은 살짝 이렇게 뭐 완전 요두라고는 하긴 그런데 아무튼 너무 닮았어요. 열매 그죠? 다른 점이 얘는 그 종린이 축 내려왔고 얘는 종린이 하늘을 보고 계시대요. 분비나무. 분비했는데 하늘을 본다니까 좀 약간 어폐가 있긴 한데 분비나무는 종린이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봤더니 얘는 한라산에 많이 있고 얘는 저 설악산 거기 많이 있대요.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비슷한데 수영 보세요. 이렇게 비슷한 나무를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공부하고 가세요. 저처럼 어중간하게 알고 가시면 틀립니다. 자, 잎끝 뾰족 전나무, 도톨도톨, 구상나무, 잎끝 오목, 종리는 아래로 펼쳐져 있고, 숲이 매끈, 비싼 나무,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면 완전 비싸요. 큰 나무 정말 몇백만 원까지 합니다. 비싼 구상나무. 자, 그 다음에 종비나무. 얘는 있잖아요. 독일 가문비 속이에요. 보기에는 솔직히 이름은 저 분비나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거 저 엄청 헷갈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비나무, 분비나무 어떻게 외우지? 이러다가 종은 좀 약간 뭐랄까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이럴 땐 좀 겸손하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아래로 향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근데 수영은 보세요. 이거 종비나무는 독일 가문비나무 속여가지고 있잖아요. 독일 가문비나무 수영이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시험에 나왔는데 수영이 가문비나무가 비슷해? 독일 가문비하고 비슷하네? 그런데 열매가 독일 가문비 이거 보세요. 열매가 완전 길쭉해요. 그 파이팅 콩콩TV 선생님은 기다란 독일 소세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길쭉하고 크고 진한 갈색이고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잎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얘네. 근데 물론 독일 가뭄이가 이렇게 아래로 축축 처진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비슷한데 얘는 종비나무는 그 솔방울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넓고 그래도 좀 딱딱한 느낌이다. 그런데 이거 종비나무하고 또 가뭄비나무하고 너무 닮으셨어요. 물론 종비나무는 좀 아래쪽으로 그 비늘이 숲이가 좀 약간 찌깍찌깍 내려온 느낌인데 가뭄비나무는 동글동글하다긴 하지만 근데 시험에 나오면 가뭄비나무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열매가 달라요. 종비나무는 좀 더 이렇게 딱딱하고 뭐랄까 그러니까 사각 모자가 막 여러 개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얘 가뭄비나무는 종린이 되게 부드럽고 막 이렇게 비늘옷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거의 종이로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가뭄비나무는 비 내리듯이 이렇게 좀 내려왔다? 뭐 이렇게 외우시려나?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독일 가뭄비는 잘 아시죠? 기출 문제잖아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특징적인 나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나무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그 잎들이 이렇게 아래로 처지잖아요. 저의 처진 팔뚝살 같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 펼쳤을 때 깃털 같다는 그런 느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독일 가문비 내었고, 독일 가문비도 우리 적용하는 사람들이 금액 저렴하고 뭐 이식성 괜찮은 편이라서 솔직히 가문비는 저희 별로 안 써요. 독일 가문비 나무 많이 쓰기 때문에 아파트에 있다 하면은 저 위에 두 나무보다는 독일 가문비 나무 맞을 거예요. 솔송나무는 저 나무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나무의사 교육 받으면서 내가 무식자구나 알았거든요. 이거 교육 받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존재를. 아까 잎이 제가 보기에는 주목하고 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목은 좀 약간 딱딱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제일 다른 점, 그러니까 이건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나무가 주목하고 이렇게 자연 수영은 솔직히 주목하고 비슷해요. 나무가 주목하고 비슷하네.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 뭐지? 솔방울이 있어요. 그렇게 주먹하고 똑같은데 솔방울이 있다. 근데 솔방울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게 엄지손가락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그 끝마디 정도 길이, 그러니까 1인치 정도 되는 솔방울이더라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별로 커지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커지면 한 1인치 반? 그러니까 손가락 마디 하나 반 정도 되게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너무 예뻐요. 예쁜 솔방울 하시면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솔송나무는 솔방울이 예쁘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측백나무가 이제 이거 제가 여기 솔송나무까지 해가지고 소나무과예요. 얘는 거의 주목나무 같이 생겼는데 왜 소나무과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측백나무과 시작합니다. 측백나무과는 외우기 너무 쉬워요. 이건 화백이네. 화백부터 나왔네. 원래는 편백부터 나와야 되는데. 편백이 기출? 화백이 기출이었나? 화백 기출일 거예요. 화백은 있잖아요. 그 강기래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W자니까 화. 왜 Y 할 때 보세요. 또 그려드려야 되겠다. Y 하면은 W 시작하잖아요. 이 끝이 이렇게 얘 끝이 이렇게 W자잖아요. 그래서 Y. 그 다음에 편백은 왜 Y라고 W자라고 했고, 편백은 Y. 그 강기련, 그러니까 그 화백 같은 경우는 Y 하니까 W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화백은 이게 W자 모양이에요. 굉장히 이게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영도 보시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아주 좀 날카롭고 막 이런 느낌이고, 편백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시면 잎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느낌은 없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편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줄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마 이것도 편백도 제가 알기로는 그 바닷바람 해풍 막아주는 거 방풍님 아니면은 이거 목재로 많이 쓰거든요. 편백나무는 PY 하면 편백 할 때 PY 하니까 요 Y자 기공 이 두 개만 구분하시면 너무 쉬우세요. 기공 있는 애들은 편백 화백밖에 없다. 화백은 Y 하니까 W, 편백은 PY, 편 할 때 PY, Y자. 요거만 기억하시면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맞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측백나무, 뭐 편백나무 보셨죠? 근데 열매 보세요. 화백나무도 동그랗고 편백나무도 동그래요. 근데 화백은 좀 작아요. 편백은 크고요. 그리고 이제 측백나무하고 서양측백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측백나무 같은 경우는 도깨비 방망이, 별사탕이래. 별사탕. 저는 도깨비 방망이 같다는 느낌. 도깨비 방망이. 그 서양측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측백에 비해서 잎이 더 넓어요. 근데 뭐 기억하시는 건 열매로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서양측백은 열매가 길쭉합니다. 측백나무는 동글동글하면서 뿔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열매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거 너무 구분하기 쉬워요. 측백나무.
그리고 교수님 말씀으로는 약간 좀 측백나무는 짙은 녹색이에요. 칙칙한 색깔이래요. 그리고 서양 측백은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파트에 측백나무도 좀 왜 어린이 놀이터 주위로 측벽 식재로 이렇게 측벽이라고 말하면 되겠다. 그 엣지 테두리 식재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다들 이렇게 깔끔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서양 측백은 약간 무슨 황금색이 난다고 황금색 나는 초록색 이게 좀 깔끔해요. 향기도 되게 좋고 그래서 아마 아파트에 그 울타리용으로 심어진 건 거의 서양 측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매 길쭉 다시 구분합니다. 서양 측백은 뚱뚱하다, 측백나무는 좀 날씬하다. 열매 그 색깔은 약간 밝다. 보세요. 이게 두 개 한꺼번에 투샷 하시면 어둡다, 밝다, 울퉁불퉁, 도깨비 방망이 측백, 길쭉이 서양 측백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건 쉬울 것 같아요. 삼나무는 아파트에는 별로 심지 않으세요. 근데 공원에 있을 거예요. 공원이나 아니면 숲에 요거 왜 목재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길쭉길쭉 잘 자라고요. 굉장히 저는 이 아마 그 삼나무 같은 경우는 삼나무가 다른 나무하고 굉장히 다른 점은 이게 이거 솔직히 좀 저는 독일 가문비하고 좀 헷갈리긴 했어요. 근데 독일 가문비는 요 가지가 갈색이잖아요. 비슷해요, 진짜로. 가까이 볼게요. 가지가 갈색, 침엽이고, 근데 난 가지가 갈색이에요. 물론 그 아래로 처지기도 했는데 얘는 보세요. 가지도 다 초록색이에요. 이거 너무 특이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찔리면 아파요. 괴롭혀주고 싶은 사람 찔러주세요. 열매는 그 동그란 열매인데 이게 탁 터지고 열매도 심지어 침이 있어요. 이 침쟁이. 그리고 노간주나무는 있잖아요. 이거는 뭐 아파트나 조경용으로 별로 안 심어요. 안 팔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영이 굉장히 엉성해요. 이거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측백나무가의 자생 수종이거든요. 산에 가면 좀 많이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아까 얘네들도 침엽이라고 했는데 얘들은 그 촘촘한 침엽인데 얘는 엉성한 침엽. 사실 그냥 보면 히말라야 시다 게이칼람하고도 좀 닮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아무튼 좀 다르고요. 열매가 그냥 동그래요. 동그랗고 주로 아마 이렇게 약간 회록색인데 짙어지면 이제 청색 많이 나요. 노간주나무는 아무튼 우리나라 수종이니까 기억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 향나무, 가이즈가 향나무도 사진에 올렸어야 되는데 뭐 설마 가이즈가 향나무가 나오겠어요? 그 변종인데 그래서 안 올렸으니까 궁금하시면 가이즈가 향나무는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가이즈가 향나무는 조형이어가지고 뭐 또 있으려나? 이게 막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조형 만들어 놓은 거는 가이즈가 향나무예요. 아파트에 있는 거는 가이즈가 향나무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절 같은데 막 커다란 나무들 있잖아요. 막 모양 이렇게 막 꾸불꾸불 올라가는 거 그건 향나무예요. 그리고 향나무 이거 생리학에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는 침엽이다가 좀 이렇게 나이 들면 인엽 비늘잎으로 바뀐다. 뭐 그 부분 이렇게 나왔으니까 잎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열매는 동글동글하고 그 숲에 보시면 솔직히 측백나무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게 향나무는 희한하게 애가 좀 이렇게 바르게 고추 서지를 못하고 자꾸 막 늘어지고 이래요. 그래서 아마 이게 운치 있어가지고 절 같은데 많이 심고 큰 나무 막 몇억, 몇천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메타세코이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메타세코이아 친구 나구송 나올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나구송과였어요. 근데 이번에 바뀐 게 측백나무과로 바뀌었더라고요. 바뀔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근데 기억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이제 나구송과래요. 나구송과 아니고 측백나무과입니다. 나구송 메타세코이아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솔직히 말하면
아마 아파트에 있는 건 10중 8구 메타세코이아예요. 왜냐면 그 조경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깔끔한 거 되게 좋아하세요. 둘이 비교해 볼게요. 메타세코이아는 세코이아는 이게 그 작은 잎이 마주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고 깔끔하잖아요. 이분은 어긋나기이세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엉성하고 무슨 저 뭐야 털 뽑힌 닭? 뭐 이런 것처럼 엉성합니다. 그럼 나구송. 그러니까 수영은 메타세코이아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잎이 엉성하다? 나구송. 그리고 둘이 다른 점이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 열매도 달라요. 얘는 열매가 이렇게 가지에 꽉 붙어 있잖아요. 메타세코이아는 이렇게 방울방울 달려 있어요. 그게 다르고 그 교수님 말씀으로는 얘는 위가 끝이 요즘 약간 둥그렇고 메타는 뾰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실제로 보잖아요. 그럼 저희 아파트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구분하시기는 안 돼요. 그렇게는 좀 그렇다. 그냥 잎이 좀 다르다. 이제 비교해 드릴게요. 메타세코이아 굉장히 그 매끈하고 마주보기로 나고 얘는 나구송 어긋나기로 나고 그 다음에 열매 나구송 바짝 붙어난다. 메타세코이아 길게 난다. 이런 거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 개 나오시면 틀리시면 절대 안 돼요. 자, 끝나가요. 이제 개비자나무. 솔직히 말해서 이거 개비자나무는 그 제주도 같은 남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볼 일이 없는데 그 나올까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경수에 있습니다. 근데 그 왜 파이팅 공공 TV 보면 이게 꽃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제 엄청나게 막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뭐 꽃이 뭐 잎에서 개비자 이러면서 개비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꽃이 이렇게 엄청나게 붙어 있으면 개비자고요. 그 열매도 사실은 비슷한 데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얘 보시면 열매 끝이 있잖아요. 얘는 약간 속으로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런데 비자나무 같은 경우 열매 끝이 뽀족 이렇게 슉 튀어나왔어요. 배꼽 나오네. 얘는 배꼽 들어가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거예요. 죽은 깨가 있고 조금 지저분한 편이고 깔끔한 편이고 가장 큰 차이는 얘는 침략 교목이라고 하시다니 저 잘못했어요. 얘는 관목이에요. 저장해야 되겠다. 얘는 관목이고요. 그 다음에 비자나무는 교목이에요. 왜 그 제주도 가면 그 왜 비자나무 있는 숲 있잖아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숲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참 죄송하고 아무튼 비자나무는 이게 그 줄기가 진짜 너무 특징적이더라고요. 주먹하고도 너무 다르고 깔끔하면서도 넓으면서도 이렇게 막 휘어져서 올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개비자나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보통은 그러니까 그 우리 다른 소나무류들 같은 경우는 끝쪽이 좀 좁았잖아요. 얘는 아래쪽이 좁고 끝쪽이 좀 더 넓어져요. 뭔가 가분수 느낌? 축축 처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관목이어서 그렇게 큰 나무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비자나무는 둘이 이따 또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거 실제로 만져보잖아요. 너무 다가와요. 엄청 따가운 잎이다. 엉성엉성하게 나와 있다. 개비자나무는 촘촘하다. 거의 이거 전나무 뭐라 그러나 전나무 같기도 하고 주목나무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자, 비자나무 저는 올리브 같다고 그렇게 외웠어요. 올리브 같은 열매, 뾰족한 잎. 자, 그 다음에 요거 나자식물 마지막. 이제 끝납니다. 이거 주목이거든요. 사실 아파트 그 입구에 주목 이거 뾰족하게 해진 거 거의 다 주목이에요. 근데 원래 수영 그냥 손을 안 대잖아요. 그러면 손 안 대는 수영은 이런 식으로 자라거든요. 이게 주자가 붉을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왜 붉을 주자냐면 그 숲이 보세요. 그러니까 줄기가 붉은색이에요. 이게 물론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덜 벗겨져 가지고 이렇게 좀 있는 경우들도 많긴 한데 줄기는 붉은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숲이는 뭐 자연스럽게 이것도 좀 운치 있긴 한데 아파트에서는 뾰족하게 자라게 해서 씁니다.
주목 열매 이거만 좀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주목 열매. 잠깐만요. 이거 주목 열매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데려와 볼게요. 사실 이거 주목 열매는 여기 또 제 말 듣고 또 따먹으시면 안 되긴 하는데 열매 있잖아요. 꼭 저는 주목은 당연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요거 앵두 열매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앵두 열매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외웠었는데 저 옛날에 저희 딸 5살 때 둘이서 이거 약간 좀 그러니까 씨앗은 먹으면 독성이 있어요. 근데 열매도 많이 먹으면 독성이 있긴 한데 찐득하면서도 뭔가 약간 달콤하면서도 이래가지고 저 좀 따먹었어요. 먹을만해요. 아 그리고 주먹하고 좀 다른 점이 회솔나무라고 있는데 얘는 얘가 잎끝만 뭐지 종피가 이렇게 뾰족 튀어나왔대요.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회솔나무 뭐 아는 정도만 주목과예요. 아 참 이거 있잖아요. 그 과도 좀 알아두시는 게 제가 보기엔 나무사람은 좋은데 개비자 나무는 있잖아요. 개비자 나무과예요. 그런데 그 비자 나무는 주목과입니다. 그거 너무 특이했어요. 주목은 주목과. 아 그리고 학명도 사실은 예전에는 나온다고 해서 저는 좀 외웠거든요. 뭐 기본 주목, 소나무, 곰솔, 뭐 잣나무, 전나무, 그다음에 구상나무 정도는 외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의외였습니다. 나중에 나오려나? 아무튼 이상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좀 약간 너무 수업 질이 그렇죠? 다음에는 조금